서로 극혐하는 북중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일단 정은이가 중국을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정은이 애비도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중국을 멀리해야 돼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배를 이어서 싫어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정은이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중국이기 때문이란 말이야. 중국은 동해로 진출하면 무역의 신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이 진짜 절묘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먹거나 북한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정은이의 형 김정남이 중국과 친한 걸 이용해가지고 정은이를 없애고 백두혈통 장남 김정남이를 수령 자리에 앉혀가지고 동해로 진출하려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게 사실이었는지 정은이가 진짜로 친형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게다가 정은이의 고모고모 보이자 북한의 친중파 우두머리였던 장성택 그리고 그 라인을 모조리 숙청해가지고 북한 친중파의 씨를 말려버렸단 말이야. 이제 전쟁 내는 거 아니면은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가 없으니 정은이가 중국에 파견시켜가지고 군사기술을 탈취하는 등 개기면서 핑핑 형이 뭘 할 수 있는데 동해 안 나갈 거야? 우리한테 잘해 하는 스탠스로 맘먹고 있는 거란 말이야.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이랑 친해져가지고 동해 진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러시아랑 붙어먹기까지 하니까는 속이 터지는 거란 말이야. 자기네 군사기술 해킹당해도 어이 똥똥 형한테 부탁하지 심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서로 뼛속까지 극혐하는 중이니 한국에 있는 중국 간첩, 북한 간첩들이 서로 싸우다가 지들끼리 자멸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여보세요? 정은씨 핸드폰 아닌가요? 정은 핸드폰... 대혁이 씨구나. 대혁분들이랑 회식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저도 갈게요. 669... 669요? 제가 정은씨 주변 식당 다 아는데 669는 처음 듣는데요. 669 맞아요? 669 호프집? 669 호프집이라고요? 금식해도 안 나오는데요. 669... 아니 그러니까 669가 안 나온다고요. 저랑 뭐 69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예요. 669 사진 찍어 보내봐요. 야 이 띨빵한 새끼야. 김주혜가 수령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핵보다 핵불닭볶음면에 관심 있을 12살 주혜가 화성지구 3단계 중공식과 최현호 진수식에는 물론이고 북한 내 러시아 대사관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거 보면은 주혜가 후계자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주혜를 보고 있으면은 나이도 어리고 여자고 얼굴도 순수하게 생겨가지고 주혜가 수령이 되면 북한이 더 좋은 것이 될 거라는 기대가 들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일단 아동심리학 관점에서 아이들은 주변 사물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를 찬양하는 북한에서 주혜도 정은이를 영웅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핵개발, 정치, 외교, 해킹, 처형, 야식 등을 철저히 배우고 따라할 거란 말이야. 게다가 세계적인 심리학 석학 쿨리지 교수는 행동유전학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보다 유전의 영향이 더 커요. 근데 김씨 가족은 독재자 성향이 타고났어요 그냥. 이라며 주혜에게도 독재자 성향이 강할 것임을 언급했고,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 교수도 저 나이에 후계자로 발탁돼가지고 찬양을 받으면은 누구라도 자아도취적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주혜가 자아도취증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단 말이야. 정일이도 정은이를 후계자로 뽑을 때 본인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 걸 보면은 정은이도 주혜에게서 본인과 닮은 점을 느꼈으니 데리고 다니고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주혜가 대빵이 돼도 결국 북한 상황은 거기서 거기일 거란 말이야. 정은씨 근데 어떻게 주혜씨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5년 전이었어. 내 자녀들을 앉혀놓고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고 물어봤어. 다들 형식적인 대답만 하는데 주혜만 정말 중요한 걸 짚어내더라고. 아니 대체 주혜씨가 뭐라고 했나요? 그때 주혜가 한 말이 글쎄, 일단 밥 먹고 얘기할까요?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달라는 교육청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바다에서 수영하면은 세계적으로 수위가 올라갈 만큼 살이 쪄버린 정은이. 요 정은이가 사는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달라며 청와대,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제안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2018년 당시 광주 교육감이란 말이야. 당시 교육감은 북한에 가는 것만으로도 통일교육이 된단께 통일을 앞당기려면 청소년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라며 제안을 했다는데, 충격적인 거는 요 발언을 한 시점이 북한 여행 갔다가 포스터를 뗐다는 이유로 고문받고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라는 점이란 말이야. 학생들은 한참 호기심 가득한 나이인데다가 통제도 쉽지 않을 텐데 저런 위험한 곳에 학생 보내자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말이야. 해당 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장이었을 때 북한 수학여행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학생들 목숨을 담보로 본인 꿈을 이루려는 것 같아가지고 더 어이가 없단 말이야. 학생들은 가기 싫어도 친구들이랑 멀어지는 게 더 싫어가지고 대부분 갔을 텐데 가서 어이없는 이유로 억류당해가지고 고문이라도 받았으면 진짜 끔찍했겠단 말이야. 가장 충격적인 거는 해당 발언 이후 나락갈 줄 알았는데 또 당선이 되면서 7대 8대 9대 3선에 성공하며 광주 교육감을 12년이나 지냈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남조선으로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어제 사건부터 정리하가서 김정은이랑 박은혜 나오라고. 김정은이랑 박은혜 나오라니까 왜 부친이까지 나와서. 내가 김정은이랑 박은혜거든요. 북한 오픈하자 몰려드는 유튜버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주식기 올라가. 이제는 유튜버들이 북한에서 마술까지 하고 있단 말이야. 정은이가 지난 3월에 북한을 오픈한 이후 전세계 유튜버들이 모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학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유튜버도 있고 다른 유튜버는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You look. I'm kidding. I'm kidding. I'm kidding. You look. 복한 가이드랑 장난치다가 카페에 들어가는데 You would not expect to see a Starbucks poster in North Korea, would you? 금릉 운동관 카페에 스타벅스 로고 있는 거는 진짜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야. 요 가이드랑 유튜버가 잘 맞아가지고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북한 가이드가 스스로 무덤을 파버리는데 too many politicians fighting each other. They only fight. They only live for their own interests. This only demolishes the country, demolishes the government. I think. If they unite each other and they follow only one rule, yeah, then I think it may form much more stronger country. What if the person who decides what the rule is decides on a bad rule or a bad ideology? Bad ideology. I think it's quite a very serious problem. Right. It's quite a serious problem. It's not good. Yeah, it's kind of it's a cruel monarchy. Right. It's a Right. cruel monarchy. 미안하지만은 바로 가이드 당신네 동네가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야. 해당 가이드가 걱정되는데 근황 알고 있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단 말이야. Oh my god, there's Kim Jong-un. Hey Kim Jong-un, 안녕. how are you? 하우? 어떻게 뭐 이따구리 생겼냐 뭐 그런 거지? Yeah, 아이 뭐 엄마랑 아빠랑 섞였지. Father, sucker. you are a father sucker? Yes, sucker. Oh, okay. What about your sister? 여정이 엄마랑 나랑 같이 키웠어. 거의 뭐 나랑 엄마가 만들었다고 봐야지. My mother and me made her. You motherfucker!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간첩했다는 북한학 박사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대한민국을 전복시켜가지고 김정일 체제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왔다는 북한의 난파공작원 곽인수. 남한에서의 임무가 실패하고 북한에 있던 가족들이 전부 수용소에 끌려가자 북한에 복수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가지고 무려 간첩 200명을 잡아낸 북한학 박사란 말이야. 그런 그가 2023년에 공개적으로 한 말이 있었으니 여기 여러분들이 뭐 혹시 뭐 주사파 아니면 친북, 종북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뭐 누구겠다. 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북한에는 그 명단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란 말이야. 곽인수 박사는 난파공작원으로 활동할 당시 한국의 여러 친북, 종북 인물들과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한 놈도 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야. 최근 잡힌 간첩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민노총에 들어가 있던 애들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해가지고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김정은 체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적화통일이라고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라고 한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제가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제가 갑니다. 가서 증인을 섭니다. 이놈들은 이제 간첩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서는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저 판사는 도대체 저놈은 어느 국가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요 사법부와 간첩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알려주도록 하겠단 말이야. 간첩이고 뭐고 나부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빠르게 볶음 만드는 법 같은 거 없나? 뭐야 볶음 만들기 자신 있다고? 볶음밥이 아니야 알지? 오 왜 이렇게 진지해? 너 내 대역하려고 일부러 살찌운 거라고? 알았어 널 믿어볼게. 널 따라하면은 바로 볶음 만들 수 있다고? 알았어. 야 이게 병신 새끼야. 참전하더니 전략 바꾼 북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가 무릎까지 꿇고 안을 들여다보길래 고기 숙성하는 대형 항아리인가 했더니 새로 나온 북한 전차란 말이야. 일단 정은이가 올라가도 괜찮은 거 보면은 꽤나 튼튼하게 지은 것 같긴 하단 말이야. 매년 1,500억 원을 핵무기 유지에만 쓸 정도로 핵에 진심이었던 정은이가 러우 전쟁에 참전하더니 탱크, 자주포, 드론에 목숨 걸고 있단 말이야.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에 땅크 공장 현지 지도를 가서는 지금 육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옛날 장갑차들을 다 최신식으로 바꾸는 거야. 라고 했는데 참전해보니 재래식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 같단 말이야. 전문가들도 핵은 이제 억제 역할에 불과하고 실제 전장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를 김정은이가 깨달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장갑차, 전투기, 전투함 등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핵만 믿던 정은이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단 말이야. 그동안 핵만 주구장창 만들고 재래식 무기는 소련 시절 2차 세계대전 시절 것만 쟁여놓던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도 모자라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으니 우리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단 말이야.
정은아,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돈이야, 수돈. 그런 거 같긴 하더라. 이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돈이야. 핵보다 비싸. 와, 나 해볼래.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안 돼. 한 번만 해본다고. 안 돼, 안 돼. 아이, 줘봐. 안 된다니까. 비켜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북한의 임신공격 부대가 궁금하지? 상당히 끔찍하단 말이야. 각국 정치인, 기자, 유명인들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임무인 부대. 임신부대가 북한에 실제한다고 한단 말이야. 일본의 요이치 사마다 교수는 일본 사회당 의원과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북한 방문 당시 북한 여성들을 임신시킨 사실을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었다 그랬고, 뉴포커스의 장진성 대표도 북한 정권은 평양을 찾은 해외 엘리트들을 협박하기 위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아이를 벌모로 협박한다고 했단 말이야.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샤워하고 나오면 이미 침대에 젊은 미인이 나체로 누워있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북한 여성이 유명인사들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 요거를 벌모로 대북 지원 혹은 여론몰이를 요구한다고 한단 말이야. 추가로 성관계한 영상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할 때 사용한다고 한단 말이야. 장진성 대표 말에 따르면 평양 문수봉 근처 냉천사이다 공장 뒤에 임신 공격부대와 그 아이들이 모여 산다고 한단 말이야. 이들은 이렇게 격리되어 키워져가지고 또 남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는 대남공작원으로 훈련받는다고 한단 말이야. 요게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부대라 그러는데, 오직 정일이 정은이만을 위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고 키운다는 게 너무 기괴하단 말이야. 실제로 2003년에 60대 목사와 그 동료들한테까지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이게 정치계 언론계뿐만 아니고 각국 종교계 교육계에도 있을 확률이 높겠단 말이야. 정은씨, 이건 선을 넘었죠. 임신공격 부대 여성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걔네가 태어난 이유야. 나를 위해 임신하는 게. 아니, 사람이 먼저죠. 그들이 왜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형네는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며. 젊은 사람들은 받지도 못할 거 왜 희생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걔네가 태어난 이유예요. 성자는 김정은이라는 BBC 보도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지방이 뒤룩뒤룩 저 천연 패딩을 둘러가지고 에어컨 31대를 동시에 가동해야 시원할 우리 정은이. 최근 BBC에서 요 정은이에 대해 한국과 북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 지금 승자는 김정은인가? 라는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단 말이야. 대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북한은 주민 통제가 훨씬 강력해졌다는 말이란 말이야. 한국에서 일부 주한미군들이 출소하고 도란부도 미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란 말이야. 반대로 북한은 제재도 안 먹히고 외교도 안 먹히고 군사적 압박도 안 먹혀가지고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도란부가 미국의 소리 보아와 자유아시아 방송 RFA 등 북한을 상대로 한 방송사 예산을 아예 중단시켜가지고 원래 세계 소식을 접하던 북한 사람들에게 제약이 생긴 거란 말이야. 게다가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대북 확성기를 중단할 계획인 반면, 북한은 한국 콘텐츠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청년 단속반까지 만들어 핸드폰을 검열하는 데다가 5분마다 스마트폰이 캡처돼가지고 노동당으로 전송되는 등 점점 외부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진다는 분석이란 말이야. 이에 미국 싱크탱크 선임연구원이자 북한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윌리엄스는 이제 북한이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단 말이야. 한국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큰 위협을 느낀 정은이가 한국 콘텐츠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 같은데, 최근 탈북민 대부분의 탈북 계기가 한국 콘텐츠라 그러니 삼촌도 북한 주민들한테 닿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단 말이야.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될 때 애비랑 푸른 하늘에 연을 날리곤 했었지. 앱이 뒤지셨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 요즘은 못 뛰어서 못 날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또 엄청 잘 날립니다. 그래,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풀어질 것 같다. 병철아, 날 위해 연 날려줘. 아니, 엿을 날리라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괴뢰 말고 한국이라고 부르겠다는 북한 속마음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두 개가 바로 고기랑 괴뢰일 거란 말이야. 꼭두각시라는 뜻의 괴뢰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보고 남조선 괴뢰, 괴뢰 단체, 괴뢰 한국 등의 말을 셀 수 없이 내뱉어왔단 말이야. 한마디로 미국의 꼭두각시임을 지적하는 건데, 그렇게 미군 철수시켜가지고 쳐들어오려는 계략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정은이가 지난 5월 22일 이후로 한 번도 괴뢰라는 단어를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25일에 구축함 부서졌을 때 연설에서 한국군 등으로 불렀단 말이야. 다수의 대북 소식통들도 그 노동당에서 이제 공식 매체에서는 괴뢰 한국 요렇게 말하는 거 금지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얘네가 갑자기 왜 이러냐면은 한국을 아예 지들이랑 상관없는 나라로 대하겠다는 거란 말이야. 원래 남조선 괴뢰라고 부르다가 적대적 두 국가 얘기하고 나서는 남조선을 빼고 괴뢰라고만 불렀는데, 남조선이라는 말 자체에 원래 하나의 조선에서 분열됐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 연장선으로 괴뢰라는 말이 북한의 조선말 사전에서는 제국주의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속된 민족 반역자, 즉 같은 민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괴뢰도 안 쓰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아예 다른 나라라고 선을 그은 건데, 이제 한국에 대북 지원 필요 없어. 핵 다 만들었어. 앞으로는 러시아가 우리 먹여 살려. 이런 느낌인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화로 혹은 강경 대응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니까 통했던 건데, 이제는 아예 다른 나라니까는 비핵화 시도에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수룡동지, 어쩐 일로 분리수거를 다 하십니까? 이제 남조선도 우리 비핵화 명분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분리수거까지 재밌네. 나나나. 내 아들 아우렐리온 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 안 하면 살찌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살쪘구나. 60년 만에 찬성 100% 깨진 북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우리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사우루 가문이 3대째 독재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북한은 선거가 의미 없단 말이야. 통일부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찬성률이 100%였다고 한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선거는 당에서 정한 후보자에 대해 찬반을 묻는 선거인데 찬성한다면 받은 선거표를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반대할 경우 투표실까지 걸어 들어가가지고 후보자 이름에 볼펜으로 선을 찍 그어가지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어야 됐단 말이야. 게다가 탈북민들에 따르면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법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단 말이야. 요따구로 해놓고 찬성 100%로 인민들이 뽑은 인민들의 수령 요지랄 한단 말이야. 근데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민주주의인 거 보여주겠답시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처럼 투표실 안에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을 마련해놓고 투표하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2023년 11월 대의원 선거에서 찬성 99.87% 반대 0.13%가 나왔단 말이야. 60년 만에 찬성 100%가 깨진 거란 말이야. 북한의 성인이 약 1,800만 명 정도라 그러니 약 23,400명이나 반대를 갈겨버린 거란 말이야. 물론 반대가 과반수여도 정은이는 뭐 어찌라고 하고 계속 독재하겠지만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독재하는 거는 정은이도 조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좋은 변화라고 본단 말이야. 민주주의인 척하다가 바로 반대표 2만 장 처마는 정은이 보니까는 마음이 상당히 편하단 말이야. 야, 여기 모인 간부 2만 명쯤 된다 그랬지 지금. 마침 반대표 2만 명이니까 너네가 한 명씩 맡아서 싹 다 잡아와. 내 앞에 데려다 놔. 반대한 애들 좌표 찍어줄게. 반대표 2만 명이 너네였구나. 한국 개표방송만 기다리는 북한 간부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간부들은 업무상 인터넷 사용이 필수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 미국 대선 방송도 실시간으로 봤다고 한단 말이야. 여기 안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북한에서는 정은이가 찬성 100%가 나오는데 한국은 상대 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게 되게 신기하고 둘째로 BBC에서도 K드라마 노노 한국 대통령 선거방송임 크크크 라며 주목할 만큼 해외에서까지 난리가 났기 때문이란 말이야.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투표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거, 요런 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라 가지고 더 흥미롭게 본다고 한단 말이야. 하긴 독재 집단에만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들이 매드맥스 배경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고 에스파노르를 갔다가 댄스 대결을 해버리고 얼음 위에서 쇼트트랙을 달려버리고 아이스하키까지 치워버리고 스키 점프를 뛰어내리고 스켈레톤까지 해버리는 데다가 디스코 팡팡 하면서 최첨단 기술로 대통령 후보들을 갖고 놀기 때문에 삼촌이 북한 간부여도 요거 안 볼 수가 없겠단 말이야. 개표 방송이 지루하지 않는 거는 전 세계에 얼마 없겠단 말이야. 1997년에는 뜬금없이 우주선인지 엘리베이터인지 타고 왔었는데 요때랑 비교하면은 많이 발전했단 말이야. 요번 21대 선거도 남북한이 실시간으로다가 보겠단 말이야.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30년 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지 좀 내려봐봐요. 아이 부끄럽게 이거 참. 유엔에서 서로 곡대를 박는 탈북자와 북한 대사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4일 전인 5월 20일에 유엔 최초로 북한 인권을 논하는 고위급 회의가 따로 열렸단 말이야. 친구의 처형을 지켜만 봐야 했던 탈북자 강규리 씨가 북한 실상을 폭로하는데 3 of my friends were executed. 2 of them in public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1 of them was only 19 years old. 이어 탈북자 김은주 씨도 북한 인권에 대해 고발하는데 Just 11 years old, waiting alone in the dark each night. I was counting from 1 to 100, believing that if I finished counting, my mother would walk through the door. My mother, sister, and I, all of us, were sold for only 2,000 won, less than $300. 요렇게 전세계 앞에서 정체가 탄로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인지 북한 대사는 마이크를 잡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한단 말이야. Yet more deplorable indeed is the invitation as witnesses of the scum of the earth who don't care about even their parents and families. 요렇게 말하고 슝 나가버렸단 말이야. 아니 근데 가족도 신경 안 쓴다는 거는 진짜 정은이 매기는 거 아니냐 말이야. 형이랑 고모부 죽인 거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말이야.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탈북한 분들한테 가족 버리고 가는 쓰레기다 이렇게 탈북자 잘못인 양 얘기하는 거 보고 삼촌도 너무 화가 났는데 탈북자분들은 아주 그냥 요 북한 대사 대가리 잡고 정은이 응꼬에 받고 싶으셨겠단 말이야. 탈북자 김은주 씨는 오히려 전혀 겁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라며 산전수전 다 겪은 강강약약 포스를 내뿜으면서 한 번 더 엿을 매겼단 말이야. 푸틴 형 방송 봤어? 진짜 개짜증나. 유엔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봐봐. 우크라이나 침략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야 그러네. 걔네는 협상할 줄을 몰라. 전쟁 끝낼 줄도 모르고. 혀가 길어지는 수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전쟁 바로 멈출게요.
싱글벙글한 북한 상황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듣기 싫은 정은이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단 말이야. 먼저 나토가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는 건데, 요 나토라는 게 러시아의 유럽 정복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이 뭉쳐있는 거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브랄드미르 푸틴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맛보기였고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토를 해체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야. 러시아는 석유랑 가스 팔아가지고 돈이 무한 생성되니까는 장기전으로 나토 돈을 다 털어버린 다음에 나토 가입국을 공격해도 나토가 지원해주지 못하는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근본부터 흔들어 제껴버리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푸틴은 우리는 스웨덴과 21년을 싸웠어요. 당신들도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요. 라며 장기전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요렇게 되면은 북한이 너무 좋은 게 러시아를 도와 계속 전쟁을 하면은 실전 경험도 쌓고 돈도 무진장 받고 무기 제조 기술도 받고 그런 거란 말이야. 게다가 미국 국방정보국이 북한은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수십 년 사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걸 보면은 전쟁하면서 깨닫고 발전시킨 게 많은 것 같단 말이야. 러시아도 북한 무기 지원받으려면은 북한 무기의 발전을 도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파병에서 반대를 상영해야지. 성형하기 전에 살부터 빼시라요. 성형 견적 보니까 다시 태어나는 기술 만드는 게 저렴하겠는데요? 우리 정은씨가 어땠어요? 제냐. 정은씨 얼굴이 좀 찌그러져서 그렇지 휙휙 보면 나쁘지 않아요. 고속도로에 세워놓으면 거의 뭐 차 안 와요. 그럼 보기 싫어서 차가 안 오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거의 뭐 차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차 없는 거리구나. gem정은 MBTI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세간에는 정은이 MBTI가 뭐 ICBM이다, KDBM이다 말이 많은데,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은 ENFP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단 말이야. 시청자분들 중에 ENFP인 분들께는 유감을 표한단 말이야. ENFP 특징이 상대방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러는데,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사이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 보면은 눈치를 오지게 보는 것 같긴 하단 말이야. ENFP는 새로운 거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요게 연애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새로운 데이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자세를 좋아한다고 한단 말이야. 무슨 자세냐? 그것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몰라도 된단 말이야. ENFP 특징 중 또 재밌는 게, 선생님이 싫으면은 공부하기 싫어한다 그러는데 MEB를 싫어하니 가정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인성이 요지경이 된 것 같단 말이야. ENFP는 4차원, 안드로메다, 자유로운 영혼이라 불릴 정도로 귀엽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독재자가 ENFP라 가지고 아이디어만 많고 실행이 적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단 말이야. 참고로 정은이는 매우 엉뚱한데 엉덩이 뚱뚱의 줄임말이란 말이야. ENFP는 정이 많아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챙긴다 그러는데, 우리 정은이는 북한 주민들을 벌레로 보니 신뢰도가 급감한단 말이야. 번외로 도란프와 브랄드미르 푸틴은 똑같이 STP인데, 도란프는 ESTP 이고 푸틴은 ISTP란 말이야. 푸틴이 E였으면 도란프처럼 이렇게 춤도 췄을 텐데 참으로 아쉽단 말이야. 제인양은 MBTI 뭐야? 저는 ISTP예요. 그래서 형이 차별을 싫어했구나. 그나저나 그저께 한국 칼부림 사건 범인 아직 안 잡혔다며. 딱 봐도 중국인이겠죠. 아니 형 차별 싫어한다며. 그거 중국인 차별이야. 이건 과학이에요. 전세계 자랑했는데 비웃음만 산 북한 다큐멘터리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러시아 감독 비탈리가 정은이한테 허락받고 북한 다큐를 찍었단 말이야. 집중하는 거네. 많이 먹어요. 오늘의 주인공 진미란 말이야. 그 사람이 하루에 김치 200g하고 네. 김치 국물 70ml만 마시면 나도 알아요. 뭐라네. 그런 거 타고 아무 예방을 내서도 좋아요. 요 다큐멘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지상 지옥을 지상 낙원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정은이는 당 간부를 붙여가지고 계속 조작을 시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 웃는 장면이 없다는 거야. 개빡친 러시아 감독은 당 간부가 조작하는 거나 가족들이 대본 외우는 거를 그대로 내보낸단 말이야. 게다가 처음에는 진미 아버지가 기자라 그랬는데 당 간부가 갑자기 이직시켜가지고 직업을 봉제공장 기술자로 바꿔서 연출했고, 식당 다니던 어머니도 이직시켜가지고 두유공장 노동자로 연출했단 말이야. 그 와중에 당 간부는 여전히 연출 조작 중이란 말이야. 정은이 얘기하는데 재미없다고 빠큐를 날리며 시위하는 아이도 내보내고, 평양 지상낙원에 있으면 안 될 꽃제비도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야.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종이한테 원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라며 9살 어린이 진미가 정은이한테 미안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고, 진미가 1분 넘게 울자 대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라고 물어봤지만은 좋은 거. 잘 모릅니다. 여기서 진짜 안타까웠단 말이야. 전에 있었던 좋거나 기쁜 일 생각해봐요.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라고 물어보니 하더니 눈물을 닦고는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라며 조선소년단 입단선 소문을 말해버린단 말이야. 러시아 감독은 요거를 전 세계에 개봉한 후 북한으로부터 지미가 보고 싶대요. 한번 북한에 와요. 라는 연락을 받았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며 거절했다고 한단 말이야. 요거 개봉했을 때 지미가 9살이었으니 지금 18살일 텐데 잘 살아있기를 바란단 말이야. 요 빠큐 소녀도 잘 살아있기를 바라면 개추하란 말이야. 북한 간첩을 간첩 신고해버린 종북론자가 웃기지? 삼촌도 웃기단 말이야. 북한에서 10년간 간첩 훈련을 받고 남아한 최정남 강현정 부부. 얘네 임무는 한국 전체의 무기를 은닉하는 것부터 종북단체 간부들을 만나는 것 등 10개 이상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1997년 8월 한국으로 밀항해가지고 종북단체 간부들을 만나러 갔단 말이야. 구체적으로는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엽, 한총련, 전대엽 등이 소속된 민족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간부들을 만나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시트콤이 시작된단 말이야. 간첩 부부는 그 전국연합 밑에 있던 울산연합의 간부 정모 씨를 먼저 만났단 말이야. 남한의 주체사상을 처음 수입한 주사파의 시조인 김영환 소개를 받고 왔다며 정 선생님을 오래 지켜봤는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도 잘 읽었습니다. 우리는 북에서 왔으며 함께 동일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정모 씨는 요 부부가 한국 안기부에서 본인을 떠보려고 보낸 줄 알고 간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역으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북한에서 온 간첩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또 남한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간첩 부부는 요 기자회견이 열린 줄도 모르고 다시 정모 씨를 만나러 카페에 갔다가 안기부한테 검거당했단 말이야. 10년 훈련 받고 난파된 지 고작 3개월 만의 일이었단 말이야. 간첩 부부 중 아내인 강현정은 화장실에 간다며 항문에 숨겨놓은 독 앰플을 먹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남편인 최정남은 남한으로 전역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일하게 됐단 말이야. 야, 이거 거의 뭐 간첩이 간첩을 신고한 거 아니야? 수령 동지가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돼지가 돼지를 먹은 격이네. 돼지가 돼지를 막아? 내가 대역들 따먹은 거 어떻게 알았어? 골 때리는 북한 MZ 문화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요즘 북한 MZ들은 김일성 세대와 아예 다르단 말이야. 김일성 세대는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총폭탄 세대였지만 정리 세대는 한마디로 내가 왜? 하는 세대란 말이야. 또 김일성 세대는 조만간 터질지 모를 전쟁에 인생을 거는 세대였지만 정은희 세대는 평양 고등학생들이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마약하고 그룹 사는 세대란 말이야. 요게 사실 다 정은이 자업자득인데 아무리 이래도 당에서 돈을 안 주니 주민들 스스로 장마당을 열었고 여기서 남한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게 되면서 정은이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남한으로의 탈북을 더 갈망하게 된 거란 말이야. 세네가 다 개뻥이고 정은이도 신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거란 말이야. 하긴 친근한 어버이만 듣다가 에스파 슈퍼노바 들으면 미칠 것 같긴 하단 말이야. 요즘 북한 MZ들의 신기한 문화 중 하나는 바로 기차에 있는데 4명 이상 모이면 불법인 북한이지만 기차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4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이니 여기를 MZ 소개팅 장소처럼 쓴다고 한단 말이야. 기차 통로 걷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 있으면 번호도 따고 얘기도 나눈다고 한단 말이야. 북한 MZ는 자본주의 맛을 본 장마당 세대 혹은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이 매우 중요해가지고 결혼신고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동거만 하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젠 옛날에 홍순철 홍철 형제처럼 정은이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걸로 바뀌었다고 한단 말이야. 나 요즘 진짜 MZ들이 이해가 안 돼. 나도 특히 막 포트에는 예쁜 척한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이런 거 이해 안 돼. 형은 혀 짧게 태어난 거 아니야? 너나 왜 그런가다고. 정은씨 MZ들을 이해해주세요. 정은씨도 MZ잖아요. 내가 MZ라고? 그렇죠. METG. 북한에서 유행 중인 텐텐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한국인 2030이라면 안 먹어본 적이 없을 어린이 성장영양제 텐텐. 요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른 되면 한 통 사놓고 쟁여 먹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야. 북한도 요 맛을 깨달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요즘 폭풍 성장한 주애를 보고 갑자기 유행 중이라고 한단 말이야. 요게 한국 가격의 4배로 팔리는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 그러는데 텐텐 한 통에 쌀 2가마 가격이라 그러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것 같단 말이야. 요즘 주애 나올 때마다 키 커서 신기하긴 했는데 주민들은 왜 갑자기 주애 보고 자극받았나 보니까는 북한이 한국보다 키가 중요하다고 한단 말이야. 일단 대회 행사나 열병식 같은 정치 행사 때 키 큰 애들만 앞에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북한은 키가 작으면 사회 낙오자처럼 취급되기도 해가지고 청년 돌격대처럼 가장 힘든 곳은 다 체구가 왜소하다고 한단 말이야. 실제로 평양은 컨셉상 지상 낙원이어야 돼가지고 키가 심하게 작으면 장애인으로 취급해서 양강도 난쟁이 마을로 다 보내버렸는데 요때 또 키 작은 아이가 안 나오게 거세해가지고 보냈으니 평양 주민들은 더 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정은이 어릴 때 텐텐 알았으면 하도 처먹어가지고 진격의 거인 됐을 텐데 참으로 다행이란 말이야. 야 요즘 애들은 다 키가 크네.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하늘에 계신 아바이를 뵙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런 아버지가 뒤졌구나. 아니요 비행기 스튜어디스인데요. 아버지가 스튜어디스야? 그래. 그 옆에 너는 아버지 뭐 하시니?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부의 재분배? 아버지께서 재정부 장관이셔? 소매치기십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북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러시아 가서 친근한 어버이를 부를 만큼 사기가 오른 북한군. 요렇게 기세가 좋은 이유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북한보다 훨씬 잘 먹는 게 큰 것 같고, 둘째로는 현대식 장비로 현대식 훈련을 받기 때문이란 말이야. 사이가 11호 추정되는 반자동 산탄총을 쏘는 게 보이는데, 요게 넓게 퍼지는 데다가 빠르게 연사가 가능해가지고 드론 대비용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야. 파병되자마자 북한군 200명이 드론에 전멸해가지고 바로 드론 대처법을 배워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러시아도 이번 크루스크 점령에 북한군 공이 컸다며 파병군이 드론을 극복한 점을 강조했단 말이야. 참호 속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배우고, 우크라이나군이 숨어있을 것 같은 곳을 멀리서 RPG로 터뜨리는 등 실제 전장을 배우며 성장하는 거를 지들도 느끼는 것 같단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러시아 군들이랑 결국 친해졌다는 건데, 처음에는 러시아 군들한테 놀림받고 무시당하면서 위축됐었지만은 지금은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가 돼가지고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무에는 안개 흐르네 라며 러시아군과 카츄샤까지 개사해가지고 부르고 댕길 정도란 말이야. 솔직히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맞기 때문에 한국도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군들 데려와서 실전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이야 푸틴이야, 우리 둘이면 미국도 이기겠이야. 정은아, 그렇게 들떠서는 큰 일을 있을 수가 없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르시야, 우리 둘이면 도란뿌 형도 따먹을 수 있겠다. 아니 그건 이성적이 아니고, 나이 70에 반성문 20장 쓴 노인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가 하르비 사망일에 다 쌩까고 화성지구 준공식 행사를 열었단 말이야. 저번에 공개한 PC방이랑 1만 가구 지은 거 축하하는 건데, 중에 빵댕이를 콱 움켜진 그 행사가 맞단 말이야. 정은이가 등장하자 역시 주민들은 눈물 흘리며 방방 뛴단 말이야. 그 와중에 주에는 하며 고개까지 흔들면서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따라 부르는데, 커서 케이팝 아이돌 한다고 탈북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정은혜는 이제서야 현대식 건물 만들어져가지고 미안해요 아유 라며 친근한 어버이 이미지를 또 만드는데, 실상은 친근한 어버이가 아니라 노인들 끌고 가가지고 반성문 20장 쓰게 하는 어이없는 뚱땡이였단 말이야. 행사 전에 행동 지침을 주민들한테 여러 번 교육시켰는데, 원수님이 손잡아 주시면 힘주지 말고 살짝 대기만 해라, 원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을 하지 마라, 말할 때 침 튀기지 마라, 주애를 놀라게 하지 마라, 뭐 요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데일리 NK 소식통에 따르면 원수님과 너무 가까이 붙었다라며 노인들을 보이부에 끌고 가가지고 20장 이상씩 비판서를 쓰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한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정은이가 가서 노인들 안아준 건데, 너무 붙었다고 끌려가는 거면 정은이 팔 뿌리치고 싸대기라도 한 대 갈게 되는 거냐 말이야. 나이 70 먹고 반성문 20장 쓰면은 현타 오지게 올 것 같은데, 요런 거 시키는 거 오케이 하는 거 보면은 정은이도 진짜 정상이 아니란 말이야. 정은씨, 나이 70 먹고 반성문 20장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나, 형도 저게 칠도컵든처럼 반성문 쓰고 싶어? 칠도컵든 씨는 왜 반성문 쓰고 계신가요? 아우 그냥 존나 띨빵하고 대화할 때마다 답답해가지고 반성문 20장 쓰라 그랬어. 어디 얼마나 썼는지 볼까? 반성문 20장. 아니 반성문 20장 쓰라는 게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가 무거운 머머리 끌고 무릎까지 꿇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정은이의 정치 스승 현철이란 말이야. 정은이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줬단 말이야.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무려 정은이 하레비, 정은이 애비, 정은이 3대 모두를 보좌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정은이 다음 후계에 대해 거론될 때 현철에는 정은이를 밀어줬고, 나중에 정은이가 군대 사업을 맡았을 때는 다들 축하한다고 할 때 현철에만 정은이 손을 잡고 이제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단 말이야. 요때 벌써 후계자 확정이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야. 이후에는 정은이한테 후계자 수업까지 해주면서 2대째 독재가 가능했던 노하우를 전부 넘겨줘가지고 정은이가 지금까지도 독재고 외교고 세뇌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진짜 현철애만 만나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야. 볼까지 만져버린단 말이야. 정은이 요런 거 처음 본단 말이야. 현철애가 87세 사망하기 직전에는 현철애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며 직접 찾아가 인종의 순간을 눈으로 봤고, 현철의 사진 보면서 울기까지 한단 말이야. 이 유명한 울먹잘도 현철의 사망 때고 사불조도 다시 반납하고 직접 손으로 흙을 퍼얹을 정도로 엄청 좋아했던 것 같단 말이야. 요거 정은이가 손으로 스타트 끊어가지고 뒤에도 다 손으로 퍼서 채웠단 말이야. 정은이가 현철의 묘비석에 몸을 맡기는데 안 넘어가는 거 보니 역시 좋아하는 사람 묘비라 튼튼하게 지어준 것 같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현철의 아저씨가 돌아가셨죠. 오늘은 농담할 수 없겠네요. 나 위로 좀 해줘.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가수 현철의 나쁜 사람. 아이 장난하지 말라니까. 장난이에요. 방금 먹은 거 제가 계산할게요. 현찰 해주세요. 현찰 해주세요. 현철의. 아 진짜 현철의 아저씨로 장난하지 말라고.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야. 미안합니다. 방금 한 장난은 현 시간부로 처리하겠습니다. 줄였어요. 현철의. 한국인 104명을 죽인 탈북민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1987년 대한항공 858기가 공중 폭발을 한단 말이야. 승무원과 승객 115명은 전원 사망했고 그중 104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단 말이야. 범인을 잡고 보니 일본 위조 여권을 가지고 탄 북한의 대남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였는데 둘 다 청산가리를 음독했으나 김승일은 죽고 김현희만 살아가지고 신문을 받았단 말이야. 당시 김현희는 중국 고아인 척을 했는데 수사관들도 깜짝 속아 넘어갔던 것이 사실 김현희는 북한에서 7년 8개월 동안 완벽한 일본인화 중국인화 교육을 받아가지고 언어는 물론이고 사소한 생활습관이나 예의 같은 것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한국말로 뒷담 까는 수사관들 말에 중국어로 화냈다가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며 들켰다고 한단 말이야. 김현희를 신문에 보니 요게 88 올림픽을 엄청 질투하던 김정일이 꾸민 일이었는데 대한항공기가 폭발하면은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올림픽이 취소될 거를 기대했다고 한단 말이야. 게다가 테러 후에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완벽한 일본이나 중국인화가 가능한 김현희를 골랐다고 한단 말이야. 요때 김현희는 근데 저에게는 첫 임무였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거의 8년 뭐 훈련을 받았지만 첫 임무치고는 너무도 큰 임무여서 그 많은 공자원 중에서 그래도 당에서 수령님이 신임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큰 임무를 주셨구나 하고 감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뭐 요렇게 생각했다고 하나 말이야. 1990년에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16일 뒤에 갑자기 살려서 증거로 남길게요 라며 노태우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을 경호하던 안기부 직원과 결혼해가지고 2달을 낳고 살다가 2021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단 말이야. 사건 28년 후 YTN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요때 김현희 말에 의하면은 북한과 친해지고 싶었던 2003년 정부가 김현희 집 위치를 공개하고 직접 국정원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858 테러 사건이 북한 김정일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대답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했다 그러는데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요것 때문에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단 말이야. 한국에서는 115명 죽인 살인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친 나라 요런 의견과 김현희도 김정일에 의한 피해자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아니 이제 115명 죽인 살인범이 돌아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싸게랑 진정해. 김현희 씨도 피해자야. 내 애비 때문에 한 거잖아. 아 그럼 이제 정은 씨도 피해자겠네요. 음식 때문에 살쪘으니까, 담배 때문에 폐 안 좋으니까, 애미 때문에 족까지 생겼으니까. 아 알았어 진짜 그만해. 복한 남녀 중 누가 더 지옥인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복한은 지상 낙원이란 말이야. 물론 정은이 가족만 해당된단 말이야. 나머지는 말 그대로 지상 지옥에 살고 있는데 먼저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보자 말이야. 일단 군대에 간단 말이야. 고된 훈련에 생리가 멈추는 것은 다반사, 폭행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승진을 빌미로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성폭행을 당한단 말이야. MBN에서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군대, 직장, 시장에서 성관계 요구를 받은 경험이 73%나 된다고 한단 말이야. 지옥의 군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몰래 연애해가지고 임신해서 조기 전역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역하면은 결혼해가지고 육아, 밥, 빨래, 청소를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또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돈까지 벌어와야 된단 말이야. 퇴근할 때 혼자일 경우에는 보안원이 와가지고 이상한 물건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하는데 여기저기 손을 집어넣어서 만지지만 거부하면 당해 반하는 것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한단 말이야. 왜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면 살아야 되나 봤더니 전세계 남녀 성비가 105대 100인데 북한은 무려 78대 100으로 남자가 엄청 귀했던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요거를 보면 앞서 남녀 성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 죽는단 말이야. 군대 10년 훈련하면서 폭행이 너무 많아서 죽고, 전역하면은 또 불려나가서 매일 일하는데 일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또 계속 죽는단 말이야. 근데 또 일만 시켜놓고 당에서 돈을 안 주니 아내들이 장마당 나가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던 거란 말이야. 그럼 남편들이 일을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그게 불법이라 가지고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은 6개월 강제 노동 단련대에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야.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못 받으니 뇌물 주는 남자들은 쉬운 일을 배정받고 돈 없는 사람들만 힘들게 일하다 죽어나가는 거란 말이야. 정리하자면 북한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그냥 지옥 확정인 거란 말이야. 정은씨,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돈 모자란 사람, 지능 모자란 사람, 뭐든 모자라면 오히려 따뜻하게 대줘야죠. 아, 정은씨의 대역이셨군요. 진짜 정은씨는 어디나요? 야, 이 존나 모자란 새끼야. 무려 1년 4개월째 안 보이는 리설주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를 꼼짝 못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 리설주. 근데 정은이 야식을 너무 통제했는지 1년 4개월 가까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보인 게 2024년 1월 1일에 신년경축 대공연을 관람한 거란 말이야. 요번 화성지구 3단계 준공식 때는 나올까 봤는데 정은이가 또 애기 좋아하는 척 생쇼하는 거랑 정은주의 콤비가 할머니들한테 귓속말 하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리설주가 사라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되고 있는데, 1번이 설주 임신설이란 말이야. 임신 플러스 산후조리 6개월까지 하는 중이다, 요런 의견이란 말이야. 정은이한테 첫째, 셋째 아들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던데, 만약 자녀가 주에 하나일 경우 요번에 아들을 낳았다면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단 말이야. 최근에는 임신설보다 더 주목받는 게 주애 몰아주기 설이란 말이야. 정은이가 주애를 후계자로 정한 게 맞다면 북한은 여자가 권력 잡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주애 이꼬르 후계자 이미지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정은, 설주, 주애 이렇게 삼총사로 나와버리면 아빠, 엄마, 딸 느낌이라 가지고 설주를 빼버렸다는 주장이란 말이야. 확실히 덩치 둘만 나오니까는 독재자랑 후계자 구도가 잡히긴 한단 말이야. 주애부터는 독재하지 말고 북한이 오픈돼가지고 흑백 요리사 같은 거에 정은이가 핵종원, 주애가 안성주애로 나오면 좋겠단 말이야.
정은아, 설주 실종됐다며. 형은 혀가 실종됐어 지금. 돈도 많으면서 혀는 언제 늘리는 거야? 내 혀 짜픈 거에 얼마나 슬픈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은씨 진짜 푸틴씨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무슨 사연이었나요? 푸틴씨 말할 때 정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외모 비하, 인종차별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특히 인종차별. 알았어. 때는 2003년 오바마당 오바마의 부인이 실종됐을 때야. 깜깜무소식이군요. 아니 인종차별 싫어한다며. 한국 경제성장 멈추게 한 북한 최악의 반응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북한의 이 짓거리 한 방으로 한국의 고성장이 아예 멈추게 된단 말이야. 때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북한은 미얀마에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폭탄 하나를 터뜨린단 말이야. 요때 실수해가지고 전두환이 도착하기 몇 분 전에 폭발했지만은 요 폭발로 한국 정치, 재무계 인사 17명이 사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희생자 중에는 한국에선 나올 수 없는 수준의 경제학 천재라고 불리는 김재익 경제수석이 있었단 말이야. 김재익 수석은 가볍게 서울대 외교학 졸업 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따는 것도 모자라 유럽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의 경제학 천재였단 말이야. 한국 경제수석이 되고 나서는 당시 매년 20%씩 오르던 물가를 5% 미만으로 안정화시키는 미친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은 마이너스 3.7%던 경제성장률을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아주 그냥 돌아버린 초능력을 선보인단 말이야. 김재익 수석이 추진해서 OECD도 가입하고 수입 자유화에도 성공해가지고 연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도 달성했단 말이야. 이때 자동차, TV 등의 전자산업은 물론 정보화 산업에도 큰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이 훗날 IT 강국이 되도록 했단 말이야. 김재익 수석은 비리와 뇌물을 철저히 배제하는 청렴의 경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자유시장 경제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러는데, 이분이 북한 테러로 허무하게 돌아가시자마자 한국의 고성장은 멈췄다고 한단 말이야. 살아계셨다면은 IMF고 물가 상승이고 뭐고 한국이 승승장구했을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영웅이 북한 때문에 너무나 어이없게 생을 마감하셨단 말이야. I wanna meet Kim Jae-ik, the genius. What? He's dead? What the f... I wanna meet Park Geun-hye, the president. What? Tan-hak? What the f... I wanna meet Yoon Suk-yeol, the president. What? Tan-hak? 북한 상위 1%의 세계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북한은 공산주의지만 똑같이 나누기는커녕 한국보다 빈부격차가 심하단 말이야. 정은이 패밀리를 제외한 상위 1%가 전체 부의 14.8%나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요 상위 1%들은 평양 천류관 옆에 새로 생긴 은반 식당에 가가지고 샥스핀, 캐비어 등을 시켜서 한 끼에 145만원 정도를 소비하기도 한단 말이야. 참고로 하나 145만원이면 북한 일반 노동자의 8년치 연봉이라고 한단 말이야. 북한에서 한 달에 1억 원 정도 써야 상위 1%라고 불린다고 하니까는 한 끼 145만원이면 비싼 것도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한국 방송에 북한 상위 1% 집안 자녀 김진옥 씨가 나왔는데, 산을 돌아 올라가면은 벼랑 위에 저택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쫙 펼쳐졌다 그러고 집이랑 마당이 너무 넓어가지고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한단 말이야. 의외로 평양이 아닌 함경북도에 살았다 그러는데, 오히려 평양처럼 감시가 심한 곳이 아니라 가지고 막 살기 좋았다고 한단 말이야. 북한은 뇌물 문화가 심각하고 새로운 부자가 될 사다리도 많지 않아가지고 부자가 계속 돈을 빨아들이는 시스템이라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이야, 집이 엄청 크네요. 제인 형, 우리 집 인테리어 해준다 그랬잖아. 이왕 하는 거 나 싸게 좀 해줘. 인테리어랑 싸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요즘 돈이 없어서 그래. 싸게 해줘. 굳이 제가 싸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설주 씨는요? 아니, 형 인테리어 하는데 형이 싸게 해줘야지. 누가 싸게 해줘? 뭐 그럼 부탁하시니까. 아이, 뭐해.